자연을 다른 초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등장한 게 고대 그리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기원전 600년경에 BC 7세기죠. 최초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였던 탈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던진 질문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런 궁금함을 안 가졌냐? 똑같은 질문이 아니더라도 인간이 사색을 하는 인간인 이상 그런 궁금함을 가졌을 겁니다. 뭐냐면 만물의 근원은 아니어도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지? 그럼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애들이 꼭 물어보죠.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나? 그런 질문을 특수하게 나는 어떻게 생겨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디로부터 왔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인류의 아마 가장 근원적이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질문일 거예요. 왜냐? 인간만 유일하게 자기 존재를 의식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 문득 나는 도대체 뭐지? 나는 어디서 생겨났지? 그게 생물학적인 궁금증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보는 겁니다. 탈레스 이전에도 그런 물음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음은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거를 형이상 아니 종교적인 것으로 주로 신화적인 것으로 많이 얘기했죠. 대개 신을 끌어오죠. 그래서 전 문명권 전 모든 문명권엔 다 고유한 신화가 있어요. 그 신화가 담고 있는 것은 대개 뭐냐면 그 민족이나 아니면 더 근원적으로는 인간이나 다른 존재들이 어떻게 생겨났나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의 특징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확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고 참이라고도 할 수 없고 문제는 그 얘기가 그럴듯하면 믿는 겁니다. 우리 어부들 예전에 뭐 나가기 전에 용왕제, 용신제 뭐 이런 거 지내잖아요. 용왕이 노하지 않아요. 태풍이 안 일어나. 다 그런 자연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그게 몇 번이 맞느냐 어땠느냐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저 그냥 정성으로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혹시 나을지 모르니까 하는 거죠. 불확실성에 매달리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자연적인 설명, 신의 활동이나 신의 의지 같은 것 그런 걸로 자연현상을 설명하던 것에서 자연 안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것 그것을 자연주의적 자연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상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소위 과학의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러려면 이제 자연 자체를 관찰하고 어떻게 이론을 만드냐. 지진이 자꾸 일어나요. 그럼 그 전에 그 자연을 관찰하죠. 나중엔 어떤 때 지진이 일어나나. 아직 과학적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에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보니까 꼭 저 산에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더라. 아직 지진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에요. 그랬더니 그 산은 화산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화산 활동이 지진의 원인일 거다. 화산 활동은 왜 일어나는지 아직 몰라도 연동되는 자연현상들을 가지고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는 여기 신화가 신이 개입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대의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같은 데서는 자연현상을 초자연적인 것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근원을 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물로 충만해 있는데 그게 죽는다는 건 말라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물이라고 봤고